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민간협력과 공론장 사례인데요. 저희가 시간이 지금 계속 연착이 되고 있어서요. 이러다 춘봉 넘어올 시간이 아주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진 시민발의 공론장 조례 제정의 활동 현황과 교훈에 대해서 권중원 총장님이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조례 발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묵살해서 계속 이제 싸우고 계시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떤 것을 또 배울 수 있는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의견과 질의가 훨씬 더 풍성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권중원 총장님 발표는 10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구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당진에서 왔습니다. 당진 YMCA 권중원입니다. 서두에 우리 박태선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주민의 자율성을 가지려면 정치 행정 권력과 정치 권력은 그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라. 그렇게 진짜 그 말 한마디에 다 압축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2년 전에 3대장 통해서 사실 좋은 사례로 공론장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 시민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면 마땅히 통과됩니다라는 100%의 확신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흘러가서 저희들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기만 합니다. 지금 여기를 공론장의 필요성을 우리 박대순 대표님께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진 3회장 관련한 공론화 이후에 발족해서 석 달간 한 15차에서 20차례 정도의 모임을 통해서 잘 이렇게 3회장 사업을 마무리를 잘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2021년 5월 28일 날 사실 2000년 4월부터 싸움을 시작해서 2021년 5월 28일 약 1년 약간 넘게까지 교착 상태에 있었는데 28일 날 이렇게 해결을 위한 당진 3회장 공론장 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렇게 2021년 10월 19일 날 시장이 공고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촉실에서 마지막 공고문 전달식까지 해서 거의 한 5개월, 한 4개월 반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좋은 이렇게 선례와 사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론화를 설계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모임하고 현장을 직접 전문가와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신문 보고회도 하고 보고를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사회단체 영역에서 조례를 발의하자라고 해서 조례가 없었지만 공론화 조례를 운영했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좀 시민 지역 사회에서 일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의해서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의원 발의를 해도 되었지만 시민 발의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0.14 그러니까 0.14% 그러니까 당진의 인구가 17만 중에 투표가 있는 투표 권한이 있는 인원이 13만 9천 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명수가 1,99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 1월 28일 날 서명을 받기 시작해서 6월 15일까지 한 5개월 동안 약 3,0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받았는데 그 중에 명확하게 이렇게 주소가 틀리거나 여러 가지 오타의 그런 경우에를 다 제해서
2084명의 그 서명으로 이렇게 시의 절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며칠 뒤 기억나지 않지만 6월 달에 3,000명 중에 저희들이 연명해서 제출했고 9월 달에 시에서 연락이 와서 인천 회장님이 조례안 발의에 제안 설명을 1차로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3개월 후에 당진시 총무위원회에서 계류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6월달 제출해서 5개월 후에 총무위원회 계류 결정을 할 때까지 저희들이 심각성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검토하겠지, 통과되겠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진은 사실 알다시피 현대제철 에너지 발전소라든가 소멸섬이라든가 송전탑 여러 지역 사안이 많아서 시민사회단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사안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고 충분히 검토해서 통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25일 날 총무의 계류의 심사 1년 연장인데 저희들이 1년이 지나도록 가까이 1년까지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총무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갔더니만 1년 심사 연장을 또 이렇게 주시겠습니다. 다각적 검토 및 보완 필요 사유 이렇게 해서 당진시는 이렇게 시의원이 14명입니다. 14명인데 국힘이 7명, 더불어민주당이 7명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의 위원도 6명 중에 3명이 국힘, 3명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때 저희 시민사회단체 한 10명의 총무위원회에 참석해서 결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11월 달에 9월 25일 날 그리고 난 뒤에 1년이 지났죠. 8월 26일 날 1년 후에 총무위원회 최초로 총무위원회에서의 시민단체 최초 간담회를 제안해서 저희들이 또한 같이 총무위원회의 위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때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통과시켜줄 의사가 없다. 왜 여러 변명을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시의원에 대한 권력의 침해다. 자기 할 일들을 왜 시민단체 이걸 하려고 그러느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부참 국색하는 게 변명이었는데 갈등 조례 있잖아요. 전국에 갈등 조례에 상충된다. 이것도 인도 이걸 하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그거와 이거는 여러 가지로 사실이 다르다고 법의 적용이라든가 범위라든가 규모라든가 사항이라든가 다르다고 얘기해도 인정하잖아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상충된다. 그래서 그 법을 폐지해야지 가능하지 않느냐.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혼합해서 믹스해서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8월 26일 날 간담회 끝나고 난 뒤에 요 일주일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유심히 하는 시연들을 습득도 하고 계획 습득했지만 벌써 이 2년 동안의 계획 시간 자체가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는 26일 날 어쨌든 9월 5일 날 총무위원회 제안 설명을 위해서 또 갔습니다. 이때 3대 저희들이 시민단체도 10명이 찾아가서 참관해서 갈등 조례와 시민공론장의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10분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박태수 사장하고 좀 잘 검토를 하고 미리 좀 토론해서 그러나 우리는 다 나가라고 그러고 난 뒤에 자기들 포기를 했는데 3대3 부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이렇게 민주당은 찬성했지만 국힘은 부결시킨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부결 이게 부결되는 거 보고 이건 당분으로 결정하겠다 지금 판단이 들었습니다. 국힘에서. 그래서 9월 9일 날 보대의 상재 보통 조례가 부결되거나 하면 여기서 본회의에 올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민 발의로 한 것은 무조건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번에 저도 공부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년이잖아요. 2년 내에 이 법을 본회의에 올려서 결정해야 됩니다. 시민 발의는. 그래서 9월 9일 날 당진시에 본회의 상정을 해서 7대7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저희들이 1차 시민 긴급 기자회를 했는데 그래도 기대를 갖고 통과될 건에 대한 설명서 부결되게 벌써 두 가지를 썼어요. 준비를 했었는데 바로 본회의 상정이 10시였는데 끝나고 11시에 바로 기자회견 부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27일 이 한 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그러면은 다음 회기 때에 다시 수정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시의원들이 가타부타 뭐 연수한다, 어디 한다, 뭐 한다, 저 중간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주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여튼 변명을 대다가 저희들 도저히 주석 지나고 났는데 이게 안 되겠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동안 계속 경고했던 대로 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바로 1,000만 원짜리 나갔습니다. 지금 오늘 72일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기획 사업을 앞으로 2년 동안 다음 2026년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한 2년 가까이 1,000만 원씩 싸워야 되는데 시민 선전전이나 이 공론장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선전도 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어떻게 이걸 통과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일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어지바 결혼합니다. 지방선거까지는 1,000만 원 치자. 그때까지 가자. 그러면 선거 가까워지면은 답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뭐 이렇게 뭐 국정 논란이 지금 여러 사안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걸 계속 이 사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진 시민공론장 조례 청구 임명부 때 이렇게 번호 성명 생략을 추석 이틀이면 다 이렇게 3,000장을 3,000부를 이렇게 서명했는데 2,084부만 이렇게 되었죠. 다 주사를 명확하게 합니다. 생명이 맞는지 주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0부 가까이가 폐기되고 서명 날인을 했었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본에 올라갈 때 이제 몇 가지 조례 수정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급히 만들다 보니까 2년 전이고 해서 만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원안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수정안을 냈는데 이 수정안조차도 받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 뭐 공론화 대구에 있는 조례도 있고 부산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만들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검토한 몇 가지 이제 고의로 발견된 게 박태수 소장하고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공론화 이렇게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공론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공론화 준비위원회가 아니고 그래서 추진위원회 아니라 준비위원회로 붙이기로 좀 수정을 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총괄 부서라고 이렇게 해도 총괄 부서가 지원하는 것이지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이지 총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좀 잘못됐다고 해서 총괄을 지원 부서로 변경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다음에 임기가 이렇게 위원회 저희도 모르고 이 급히 좀 몇 가지 만들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운영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임기를 2년 두고 예를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공론화위원회 임기가 없고 그 사안이 끝나면 해체되잖아요. 그런 정도를 3가지 정도를 수정해서 수정을 보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총무위원회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만남이었는데 시의원이 국회의원 1명, 2명, 그 다음 민주당 1명, 이게 민주당 2명 이렇게 해서 그날 4명이 참석했어요. 6명 중에서 첫 만남을 가졌고 그래서 뭐 이런 지역신문에 저희들이 공론장이 왜 막혔는지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의 권력으로 권한 침해 뭐 등등 저희들이 시민관이 9월 올라갔을 때에 일부러 시청 주변에 한 시설 10개를 일부러 깔았습니다. 통과에 보이자는 압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나 여기 당시 시청이고 옆에 시의회가 있는데 이 10군데의 시청에 전날 며칠 전부터 본회에 상정했다 시민들로서 방청하자라고 이렇게 동의한 결심하겠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이었는데 개의해서 우리 조례를 제일 마지막에 20몇 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켰는데 저희 조례를 제일 마지막에 딱 상정하더라고요. 이날 11시 반쯤인가 아마 시의원들이 고대 운동장에 새마을 이렇게 협의해서 준비한 큰 체육대회 있었어요. 거기에 간다라는 정보가 있었고
여기 한 시간 만에 끝날 거라 이렇게 저희가 짐작을 했었고 해서 인데 이렇게 그날 본회의에서 이렇게 부결되는 모습이 저희들이 요 현수막을 일부러씩 걸었습니다. 이렇게 걸고 압박을 했더니만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이 날 본회의 선제되는 날 지켜보는 모습인데 이러니까 이렇게 신랑이 좀 있었어요. 현수막 떼라, 왜 압박하는가 시민들을 그렇게 했죠. 저희들이 이때 여기에 국힘의 지역구의 시의원인데 저희 이곳을 살짝도 여기 찍고 있었어요. 왜 찍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시민사회가 다른 시의원들은 그냥 시민단체 그대로 쳐다보지만 역으로 이 시의원이 정말 의식이 있는 시의원인지 정말 정치적인 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죠. 저희들 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손을 들고 있다. 신랑이 한 모습. 그래서 참 이게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시의원이 수준이 아니구나. 지역구지만 돈으로 이렇게 지역 비례 대표를 뺏겼지만 이런 시의원 다음에 낙선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다른 모습인데 참선 장면 아니고 다른 걸 제가 사진을 좀 잘 오늘 보니까 확인을 못했는데 다른 걸 만장일치로 만장이 두 개가 아니고 찬성이 아니고 다른 소리를 통과시키는데 거의 인명 조선주의를 통과시키고 그런데 딱 두 개가 부결됐는데 저희 거하고 한 개하고 두 개가 부결됐는데 딱 이렇게 갈라진 모습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지금 반대 국민들의 이렇게 그날 그 수기가 찍는 기능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손을 딱 드는 장면들 역사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죠. 여기 있고 시의 의장이 그 국힘입니다. 그 손들고 이렇게 들고 반대하는 장면이 저희들이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잘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때 써먹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날 나와서 긴급하게 기자회견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단체 성명서를 내면서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어쨌든 이렇게 규탄하는 그 다음에 찬성 한자와 반대 한자에 대한 기능해서 그날 고대부산 실내체육관에 급히 따라가서 이렇게 1인 피켓 시위를 이렇게 인사로 오는 동안에 뒤에 서서 이렇게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은 새마을운동 지도자인데 왜 이런다고 다른 새마을 지도자들이 시민단체 문화연대의 전 직전회장이었는데 이런다라고 이렇게 왜 그런다고 이렇게 선장합니다. 지역신문에 폐기되고 부결된 쪽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불만하는 것을 다음 현지 지역신문에 기사입니다. 집대칠로 걸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민주당에서도 반대가 몇 명 있었다는 얘기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마 민주당도 당론, 국힘도 당론 결정했었어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민주당은 시민단체 눈치를 보는데 국힘은 이렇게 아주 막무가내 식으로 완전 이념적으로 달리는 것을 제가 다른 측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개혁했고 저희 지역신문에 당진 시대가 굉장히 좀 정론지로 유명한 신문인데 여기에 하단 광고 공짜로 이렇게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단 광고를 씁니다. 또 당진 신문도 하단 광고를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29일 날 마지막 27일 날 저희들이 그때 이제 마지막 기사에서 천막을 치고 급히 천막을 가져오면 지저분한 천막 이게 있어서 급히 기자회견을 하고 새로 천막 다리를 이렇게 우승하게 시작을 했지만 다음에 천막을 좀 이렇게 기금을 모은 돈으로 분담금 시민단체 분담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개폐한 시의원들 규탄하는 모습을 담았고 여기에 회의도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천막 우선부터 앉아서 단식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그냥 이 공론의 장처럼 모여서 얘기하고 둘러 앉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의자도 갖다 놓고 이렇게 뭐 컴퓨터도 다 갖다 놓고 있죠. 여기서 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찾아온 분들 그 다음에 저녁에 참여했는데 운영위원들 여기서 회의를 하기도 그래서 천막의 장이 공론의 장이 지금 단지지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대자보도 저도 써본 지 오래됐고 본 지도 오래됐는데 이때
대자보가 처음 2024년에 이 시기에 지금 대명천지에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대자보를 이렇게 보는 모습을 당진시청 시의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바닥에 밟고 가는 대자보 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날 당일날 저희들이 하회차 이날 하루는 당진시 당협위원장 국회의회 당협위원장을 좀 이렇게 오라고 해서 현장 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들을 이제 전달하는 모습인데 이분이 뭐 국회의원 두 분이나 도전했다 두 분 다 떨어지고 지금 알다시피 당진의 시장은 국힘이고 국회의원은 의기부 민주당 출신으로 3선했죠. 그래서 별로 힘이 없습니다. 이제 이거 두 분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벌써 타가 갈려갖고 좀 이렇게 시의원들도 이 당협위원장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불러서 그래도 힘이 있을 것을 불러서 얘기 때는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고 우리 답변이 하더라고요. 그날 끝나고 당협위원장 사진도 이렇게 좀 찍고 그 다음에 46일째 당시 신문에 합의 과정 토론하자 그러면 이제 새로 검토하자 백지에서 검토할 논의가 있다고 제안하는 합의 과정을 거치자라고 제안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인터뷰한 단체 시민단체 대표들하고 인터뷰한 모습 11월 11일 날 신문에 나왔거든요. 어제 아래 제가 이렇게 저는 어제는 그 농사장에 못 갔는데 어제 아래 오늘 71일째인데 이렇게 이런 거제 빨갛게 읽으면 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빨갛게 읽으면 그러니까 어떤 시의원이 고맙다고 자기 이름을 선전해주다. 고맙다고. 그럼 감사합니다 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왜 그러면 주무사는 빨간 글씨를 했냐 그러길래 국힘이 나간다는 아니냐고. 빨간 글씨를 무슨 소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61년도에 우리가 정보공개법 청구를 누군가 김정구 청주시의원이 해서 1995년도 법률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조례운동이 이런 조례운동을 통해서 나중에 정말 법률로 이렇게 정하는 데고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을 쏟아서 가는 과정일 거다 생각하고 우리 한국국민포럼에서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관심과 지역에서의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성원해주면 당지가 큰 힘을 받고 오늘 제가 대표로 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왔는데 지금 되게 지금 강화문이 아니라 지금 국회사당 다 오늘 차별해서 다 저는 미안하지 여기 와야 되겠다고 발제를 못해서 핑계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네, 무려 2년에 걸쳐서 숙성된 사례인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조례 자체가 시민공론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지역에 다 해당이 될 것 같고 춘천에서도 한 3, 4년 전에 시민주권위원회에서 이 공론장 조례를 만드느라고 초안까지 만들어서 붙였었는데 사실은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위원들 안에서도 사실 이게 조례까지 필요한 사안인가라고 하는 약간의 이제 물음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좀 안 맞나 보다 생각하고 시민주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좀 합의 절충을 해버렸던 좀 선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들이 사실은 시민공론장을 운동으로 저희가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것을 앞장서서 또 만들어 가시는 부분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벌써 천막농성인데 공론장을 위한 투쟁이 천막 공론장을 통해서 하는 굉장히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또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진의 사례를 통해서 혹시 질문 질문은 아니고요. 네. 다른 사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네. 그럼 의견 네. 마이크가 혹시
저희가 연초에 평택에서 주민 참여 포인트제라고 하는 주민 탈의를 시작했습니다. 아, 네. 평택은 인구가 60만이 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얻어야 될 서명 인원이 5,200명이었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서명을 열심히 받았지만 3,000명 조금 안 되는 숫자를 주민 발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결국 부결이 됐죠.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근데 그 내용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당연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검토하는 과정이 있겠지 했는데 역시 정독기 미달에 따른 그러니까 그 요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굉장히 드는 생각들 중에 하나는 주민 발의를 통한 부분이나 분과 위탁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너무 와이프한 생각 갖고 있다. 이거 하게 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뭔가 의견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민주당 시장과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시의회로 돼 있다 하더라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정책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결국은 당사자를 각각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갖고 하지 않으면 어렵고요. 저 행정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가장 크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천막농성하면 우리는 관심 가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도 안 갔습니다. 환경원에 천막농성 하잖아요. 관심 없어요. 지나가면서 저 뭔데라고 하면 지나가고요. 오히려 새마을 지도자 무슨 회장님 오시면 더 긴장합니다. 뭘 해야 되죠? 저는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시민사회 아무리 맨파워 뜨다고 해도요. 행정에서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다른가 느꼈고요. 주민자치에 오늘 회장님 많이 오셨지만 행정에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 오셔가지고 얘기하면 민원이에요. 정책 제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행정과 교섭하고 또 의회와 교섭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이 과정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긴 시간을 가져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갖고 온 페이퍼는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이거 필요하니까 합시다. 이거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저 많이 조언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필요한 사안이지만 행정한테는 필요한 사안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풀 수 있으려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해야 되고요. 민간이탁 관련된 부분에서 요즘에 굉장히 또 많이 말들이 나오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에게 민간이탁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주민자치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화성에 사고 있는데 평택에서 얘기 나오는 순간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왜 하려고 하냐고. 특별법에도 없는 거를 왜 자꾸 무리해서 하시려고 합니까? 사고 치려고 하세요. 심지어 회장님이 제 담당 팀장이 회장님한테 저한테 감정 있으세요? 왜 그러십니까? 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뭐냐면 법적인 지위가 무관하게 일선 행정안에서 받아들이는 제도의 변화는 굉장히 큰 반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시민공농장 당연히 중요하죠. 저도 평택에서 지난 4월달에 저희 협치회의에서 시민공농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 발의를 하는 청구 관련된 의견서를 시의원에게 제출했어요. 네, 6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담당자 바뀌었다고 지난달에 전화 왔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물론 당신 같은 그런 사전의 철저한 준비를 거치고 진행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협치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걸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상한 사례를 봤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에는 과정에서의 공론이라는 걸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 과정에서의 공론은 없었으니까 사실 저희 평택에서도 그러한 시민 참여 포인트제를 할 때 사전 공론 과정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협치회의에서 하자라고 제안했고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의 공론, 진행 과정에서 공론, 그 사후의 공론이 정말 면밀하게 잘 설계되고 검토되고 논의돼야 된다는 생각 오늘 여러 과정에서 좀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춘천에서의 아픔이 남다르지 않게 느껴지는 사례가 있었고 하나만 마지막 짧게 하면 가까이 저희 있는 경기 남부의 수원이 얼마 전에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팩이 발의했죠. 네, 민주당과 기준이 똑같은 공세였지만 시장도 민주당이었고 네, 민주당이 더 우세하게도 작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일일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군포시는 백인위원회라고 하는 혁신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조례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하겠다고 해서 가동 안 되고 있거든요. 중간지원조직은 어쨌든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들어가는데 내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고민, 모색. 자, 그건 아까 우리 박태선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가슴속에 다 있는 부분이지만 이 시민들이 어떻게 시민 주권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본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우리의 진단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당진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 올해 제정된 사례가 어디 있나요? 지금 지역에서 공론장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사례요? 네. 전국적으로 25개 정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네. 가장 조례가 잘 된 지역은 부산광역시 북부 조례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설계되어 있고요. 운영도 잘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조례를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 공론장을 만들어가는 건 결국은 현장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시민들이 없으면 사실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조례도 중요하지만 조례가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확인하는 거죠. 네. 총장 고생 너무 많으시고 앞으로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쭤보고 싶은 게 의원조례 발의도 있잖아요. 네, 그쪽 의원 쪽에 좀 코드가 있어서 이거에 적극적으로 또 동참하길 원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그런 방식도 한번 시도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공론장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저희 방심한 게 뭐냐 하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 했어요. 왜 당연히냐 하면은 사회적으로 공론의 경험도 있고 정말 어떤 정치적 문제가 아닌 지역의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라가면 통과된 걸 믿었던 저희들이 거의 함정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뒷얘기지만은 왜 반대하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설명할 때부터 국힘 한 명이 반대를 했었어요. 자기 보지도 않고 자기는 반대라고 선포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이 설명을 반대해방하는 것도 아니고 길 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불구하고 혼자겠지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묵묵하게 이렇게 해서 제출했거든요. 나중에 결과를 생각해보니까 자기들 할 일을 좀 뺏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박찬 소장님도 그게 아니라는 논리를 왜 수행했냐면은 이 지역에서 어떤 문제에 찬반 결정을 못할 때 있잖아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공론장에 던지면 그 장을 풀어주는 게 의원이면 더 역할이 넓어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것이 결정됐을 때의 이 성과가 그 개인 지역구 의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이거였었어요. 지금 보니까 국힘의 오상환 시장이 되고 난 뒤에 2천억이나 되는 무모한 인공 호수 공원을 서산에 있는 그 전국을 만들겠다고. 이 당진시가 도시계획 할 때 미리 공원 조성도 안 해놓고 있는 땅을 다시 매입해가겠다 2천억 들이겠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시민사회단체에서 좀 이렇게 공론화를 해서 결정하자. 용역에서 결정하지 말고 용역 만능주의 하지 말고 하자니까 딱 거부를 했거든요. 왜? 이게 공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약이기 때문에 또 실현하지 못한다. 공론장이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그렇게 되고 못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마디로 붙이면은 시의회에서는 이게 별로 이렇게 통과되거나 조정하거나 수정에 다 동의했고 전문위원들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별 상관이 없었죠. 왜냐하면 해당 부서나 공무원이 발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의회 전문위가 계속 얘기를 했고 수정하자 그리고 원하는 하자 여러 가지 이렇게 협의를 했었고요.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방심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게 쉽게 하기 위한 방해될 거라는 느낌 이렇게 있어서 반대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네, 혹시 질문이실까요? 예, 마무리 좀 네,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뭐 의정부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선례가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 이제 의정부 공론화 시민공론장에 대한 조례를 준비를 해서 아까 이제 시의원 이제 조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이유가 시의원들하고 여러 차례 이제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 미팅 계속했어요. 그 중에서 우호적이고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두 분이 계셨어요. 양쪽 당에 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이랑 함께 내용들을 계속 검토를 해가고 서로 얘기 나눴고 또 담당과가 우리 이제 기획예산과여서 기획예산과 가서 정책조정팀장이랑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또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 기간이 몇 개월 걸렸거든요. 그런데 시의원 두 분이 자기 조례 발의하겠다라고 해서 전문위원하고 다 해서 준비 똑같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시기하는 시의원 한 명이 자기가 돼버렸어요. 다른 거를 굉장히 간략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이게 좋은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의의 경쟁을 저희가 시킨 건 아닌데 지들끼리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저도 당황을 한 거예요. 이게 나온 거를. 그래도 공동발의. 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했냐 했더니 이제 이미 만들어지는 것들이 좀 있는 걸 알고 자기가 여기저기 짜집게 해서 졸속으로 그래서 지금 의정부에 대한민국 최초로 공론화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조례회에서 만들어졌고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위원장을 초대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맡게 됐는데 말씀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이제 선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하고 항상 할 필요가 있고 또 담당과하고도 해야만 이런 게 진행이 되는데 늘 우리는 우리가 한 건 다 될 거라는 생각이 조금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고 또 공감대 형성이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민간 그 공론장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하나가 돼서 원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선거에 가능하실 것입니다. 네, 미리 준비하셔서 다음 선거 때 후보자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미리 이거를 교육을 시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어디 가나 의회에는 서프라이즈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너무 잘하면 오히려 이제 의회에서 그걸 경쟁으로 의식을 할 수 있는데 네, 적당히 깔아주면서 의회 안에서 경쟁을 하게 하는 좋은 시나리오의 팁을 주셨습니다. 네. 네, 혹시 괜찮으시면 질문이실까요? 아, 설레. 자, 그러면 설레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지금 정책 담당이나 뭐 이런 정책 자문이나 이런 것도 잠깐 하고 있는데 남해 특감을 30분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자리는 시의원들이 좀 있던 자리였습니다. 원래 1시간 강의지만 누구도 오시고 누구도 오시고 하다 보면 이제 30분으로 줄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좀 이펙트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질문 좋은 질문이었는데 공론화 조례가 지금 지정된 데가 전국에 몇 군데인가? 그래서 저는 갈등관리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라고 하면서 서울, 경기, 강원 해가지고 딱 하고 마지막으로 남해 읽어보실까요? 0%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명강이었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정책자문으로 이제 좀 부탁을 한다고 해서 시의원들이 내용이 뭔가 했더니 시의원들이 그 강의를 듣고 우리가 이런 조례가 필요했다라고 하면서 시의원들이 좀 이렇게 앞장서서 좀 이 조례를 할 생각인데 군에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제안이 바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게 통과가 돼서 그래서 우리의 힘을 보여줬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하지만 그게 시행이 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아쉬움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의 시스템을 좀 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의원들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부심을 조금 활용해서 좀 우리의 목표로 이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 잠깐 나눠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세상의 다양한 심리적 처리가 좋잖아요. 네, 감사합니다.